자, 이제 1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조건부터 적어줘야 돼. n은 3 이상이면서 5 이상이죠. 겹치는 부분은 5 이상이죠. 지금 보면 이 자체에서는 n을 바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거야.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둘 중에서 얘를 바꿔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nc n 빼기 5죠. 그러면 여기 3이랑 여기 n 빼기 5랑 같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3은 n 빼기 5니까 요 n은 8이다. 그리고 5 이상도 만족하죠? 그 정답이 8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8CR이랑 8CR 빼기 4랑 같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8이 R 이상, 8이 R 빼기 4 이상이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되지? 8 이하다. 이거 발라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다고 해봐요. 그럼 R이 사라지죠? 그럼 R을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 이번에는 얘를 바꿔볼게요. 8CR은 뭐가 되지? 8C 8 빼기 R이지. 자, 얘가 8C R 빼기 4니까 여기 8 빼기 R이랑 R 빼기 4가 같으면 두 개가 같겠죠? 따라서 8 빼기 R은 R 빼기 4다. 이렇게. 그럼 이 R은 12니까 자, R은 6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6은 이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1번과 2번처럼 그냥 바로 알기 힘들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바꿔가지고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3번, 4번 해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C 11은 내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13C 2로 바꿔서 계산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13C 2 더하기 13C 1은 14C R이다. 자, 이렇게 놓고 13C 2는 2분의 13 곱하기 12 13C 1은 1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분하시면 6 곱하기 13이니까 78에다가 13 더하니까 91 나오죠. 자, 그리고 91이 14CR이니까 얘는 R 팩분의 14PR인데 자, 이 식을 보고 대충 예상해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R이 1일 때 생각해 볼게요. 1팩분의 14P1이니까 14가 나오죠. 그리고 R이 2일 때는 2팩분의 14 곱하기 13이니까 91 나오지. 따라서 이 R이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되겠지. 근데 14C2랑 14C12랑 같죠? 됐어요? 따라서 R이 2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12도 당연하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약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 B, C, D, E가 있다 쳐보자. 자, 이 중에서 내가 3명을 뽑고 싶어. 그러면 OC3이죠.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 이 3명 중에 A가 있을 때나 A가 없을 때로 내가 분류해서 풀어볼게요. 이 3명 중에 A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 명은 뽑은 거야. 그럼 이제 몇 명만 더 추가로 뽑으면 되죠? 2명만 더 추가로 뽑으면 되죠. 그래서 A 지우고 이 4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된다. A가 없다면 A 없애고 몇 명 뽑아야 돼?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4시 3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해가 돼요. 얘는 내가 지금 A라고 했지만 만약에 B가 있을 때나 B가 없을 때로 내가 분류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는 4시 2가 되고 여기는 4시 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4시 2는 특정한 한 명을 뽑았을 때 경우의 수고, 이 4시 3은 특정한 한 명을 뽑지 않았을 때, 이 특정한 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뭐가 되냐면 5시 3이 되는데 약간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 앞에가 똑같고 이 뒤에가 한 칸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 큰 숫자가 여기 뒤로 오고 앞에다가 1 더해가지고 여기로 와요. 항상 그래요.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렵거든요. 잘 들어봐. 5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을 건데 분류해서 내가 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특정한 한 명, 그 특정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진 한 명이 뽑혔을 때랑 뽑히지 않았을 때로 분류하면 내가 다 센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우리 예전에 분류할 때 뭐인 거랑 뭐가 아닌 걸로 분류하면 다 센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이 뽑혔을 때랑 뽑히지 않았을 때로 분류하게 되면 다 센 거기 때문에 이 앞에 거는 특정한 한 명이 뽑혔을 때, 얘는 특정한 한 명이 뽑히지 않았을 때로 분류해가지고 이 두 개 더한 게 결국에 5시 3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우고 문자로 해볼 건데, 문자로 하자면 내가 NCR을 특정한 한 명이 뽑혔을 때는 이미 한 명이 뽑혔기 때문에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으면 되고, 특정한 한 명이 뽑히지 않았다면 N-1 컨비네이션 R, 얘가 되겠죠. 얘가 특정한 한 명이 뽑혔을 때랑 뽑히지 않았을 때로 분류한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 더 심화적인 것들도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개념 배울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형태를 봐봐. N-1, N-1 같죠? 그리고 R-1과 R 중에서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크지? 그 큰 놈이 여기로 오고 앞에 거에다가 2를 더한 게 여기로 와요. 그럼 봐봐. 얘를 보면 13시 12 있잖아요. 얘는 13시 2지. 그리고 플러스 13시 1. 얘도 보니까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한 칸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1 더한 게 여기 앞에 오고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두 개 중에서 더 큰 놈이 오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요. 그래서 요 R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실수하면 안 돼. 14시 2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또 뭐랑 같죠? 14시 12랑 같죠? 그래서 2가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12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는 그냥 식으로 풀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상황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식에서 n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n-1은 2 이상이니까 n은 3 이상. 요거는 n은 2 이상. n 플러스 2가 2 이상이니까 n은 0 이상. 그럼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은 3 이상이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 풀게요. 일단 첫 번째 거 n-1 컨비네이션 2는 2분의 n-1 곱하기 n-2죠. 그리고 플러스 nc2는 2분의 n 곱하기 n-1이고 n 더하기 2c2는 2분의 n 더하기 2
n 더하기 1. 이해가 되지? 양변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요 2 다 사라지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n의 제곱 빼기 7n이죠. 얘가 0 나오고, 자, n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n은 0 또는 7인데 n이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은 당연히 안 돼요. 그 정답이 7 나온다 이렇게. 자, 이제 2번. 1학년 7명이 있고 2학년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일단 총 몇 명이냐면 7명 더하기 5명이니까 총 12명 있죠.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거는 12C4죠. 자,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495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1학년 2명이랑 2학년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했지. 자, 일단 1학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7C2죠. 자, 그리고 2학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여기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5C2 이렇게. 그래서 얘는 210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의 수래. 그러면 모두 1학년이거나 2학년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쌤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어려우면 뭐라고 했어? 분류하라고 했죠. 약간 애매하면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1학년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7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니까 7C4가 되고, 2학년 중에서 4명 뽑는 거는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5C4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얘는 7C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35가 나오고, 자, 얘는 내가 5C1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몇 나온다? 이렇게 5가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이 40이 될게요. 자, 예제 3번. 경찰관 5명이랑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자, 여기에서 이 특정한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특정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명이 있어. 특정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야. 이미 정해진 거니까. 여기 100명이 있어. 특정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야.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100명 중에서 특정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하게 되면 100C4라고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정한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경찰관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이미 2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2명 빼버리면 여기 몇 명 남아요? 3명 남지. 경찰관 3명 남고 소방관은 6명 남았으니까 총 9명 남았죠. 그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죠? 총 4명 뽑는다 했잖아. 근데 이미 2명은 뽑았으니까 이제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정답이 9C2가 돼. 36이 나오죠? 자, 2번. 경찰관이랑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래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적어도 라고 나오면 보통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쉽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여사건으로 풀 건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경찰관이거나 모두 소방관인 경우의 수를 빼면 경찰관이랑 소방관을 적어도 1명씩은 포함시키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11C4. 여기에서 모두 경찰관인 거 5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5C4. 모두 소방관인 거는 6명 중에서 4명 뽑는 거니까 6C4.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적어도 한 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경찰관 한 명 뽑고 소방관 한 명 뽑은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두 명을 뽑으면 결국에는 경찰관이랑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봐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5시 1, 소방관은 6시 1, 그 다음에는 9명 중에서 2명을 뽑으니까 9시 2 이렇게 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쌤이 이 경찰관 5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소방관도 마찬가지로 소방관 1부터 소방관 6까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이 5시 1에는 경찰관 1명을 뽑는 거니까 여기에 경찰관 1이 올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소방관 1명 뽑는 거는 여기에 뭐 소방관 1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누가 올 수 있냐면 뭐 경찰관 2번째가 올 수도 있고 뭐 소방관 2번째가 올 수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 케이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5시 1에 경찰관 2가 오고 6시 1에 소방관 2가 오고 여기 9시 2에 경찰관 1이 오고 소방관 1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결국엔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관 1, 경찰관 2, 소방관 1, 소방관 2. 이 밑에 것도 봐봐. 경찰관 1, 경찰관 2, 소방관 1, 소방관 2. 이렇게 겹치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컨비네이션을 여러 번 곱했을 때 겹칠 수 있겠냐 없겠냐를 항상 곱씹으면서 우리가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정리하자면 약간 이런 경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뽑고 다시 이 전체에서 뽑아버리면 이게 중복이 됩니다. 자, 예제 4번. 남자 6명이랑 여자 4명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래.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래. 그럼 봐보자. 일단 남자 3명을 뽑는 거는 6시 3이죠. 자, 그리고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시 2지.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총 5명을 뽑았잖아요. 그 5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래. 그러니까 지금 5명까지 뽑았으니까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을 뽑아가지고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일단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6시 2가 되고 여자 4명 중에서 여자 2명을 뽑게 되면 4시 2가 되죠. 자, 여기에 남자 1, 남자 2, 여자 1, 여자 2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배열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전에 말했죠. 이웃하라고 하게 되면 이 이웃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걔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여자끼리 서로 잘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정답이 돼. 이것도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예제 5번.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1번은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 직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2개의 점만 있어도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되지. 아, 2점이 있으면 직선 1개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은 2점을 뽑으면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점이 이렇게 한 직선 위에 3개가 있다고 쳐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랑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랑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 다 똑같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내가 어떤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직선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7개의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일단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겹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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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 다 동일한 직선이죠. 그러니까 몇 개로 봐야 돼요? 한 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든 직선은 한 개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개로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2점을 이으면 직선이 생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든 직선을 뺀 다음에 2를 더해줘야 돼요. 걔를 한 개로 보는 거니까. 자, 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하는 건 삼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죠? 3개잖아요. 그래서 3개의 점만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아, 3점이 있으면 삼각형이 하나구나. 근데 만약에 3개의 점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 3점을 잇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 일단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골라가지고 만든 삼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빼줘야 됩니다. 사시삼을 빼줘야 돼요. 여기는 이 직선처럼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직선은 하나라도 생기는데 삼각형은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얘 6번. 이 5개의 평행선, 얘랑 이 4개의 평행선이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데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도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래. 여기에는 자, 이렇게 2개의 평행선이 있고 이렇게 또 2개의 평행선이 있죠. 자, 평행선이 각각 몇 쌍 필요하죠? 2쌍씩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평행사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평행선을 뭐 1번, 요 평행선을 2번, 요 평행선을 3번, 얘를 4번, 얘를 뭐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이쪽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죠? 2개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평행선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 이 5개의 평행선 중에서도 2개를 골라야만 평행사변형이 하나 결정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뭐? 5C2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4C2에 1번과 3번을 골라서 쳐보자. 그리고 5C2에 B와 D를 골라서 쳐보자. 그럼 어떤 평행선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그어져서 이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C 곱하기 5C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